두 번째 강의 가겠습니다.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배울 텐데, 가치라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가치라고 하는 걸 주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제가 방금 정답을 다 말씀을 드렸죠.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이 나올 거고,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이 뭐가 나올 거냐면, 주관성을 바탕으로 파악하는 주관주의, 객관성을 바탕으로 파악하는 객관주의가 나올 겁니다. 주관성과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제가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본문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오히려 더 금방 끝나실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몇 쪽이냐면요, 페이지 50쪽입니다. 수특 기준 갈게요.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뭐 해야 된대요? 구별해야 된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과정이 먼저 녹아져 있어야 된다. 사실 판단이 갈게요. 구분해야 되니까 합니다. 사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의 관찰 가능한 측면을 기술해서 열거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가치 판단은 사실이나 사물의 가치를 평가해서 드러낸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이거죠. 사실 판단이란 무엇이고 가치 판단이란 무엇이다. 두 가지의 무엇을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vs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계셔야죠. 그렇다면 가치가 있는 대상은, 여기 가자.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일까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가치라고 하는 것을 주관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가치를 주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주관주의자의 입장이 되겠죠. 서론 부분이니까 주관주의자의 입장과 객관주의자 입장을 설명해 줄 건데 갈게. 아니면 그 자체로 항상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항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불변이라고 하는 게 될 거고, 변화가 없다가 되겠죠. 그럼 결국 항상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 부분은 객관주의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물음은 가치 성격에 대한 대립되는 두 견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립되는 두 견해는 뭐예요? 아까 봤던 주관주의자, 그 다음 객관주의자, 이 두 가지가 되겠죠. 를 불러온다. 가치는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 얘 그럼 누구야, 얘들아? 주관주의자. 반면에 가치는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건 누구야? 객관주의자. 됐죠? 됐습니다. 갑시다. 가치가 색깔을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 지금부터 보라색으로 체크해 줄게. 가치가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생각들은요, 가치론이 형성되던 19세기 이전부터 일상에 만연, 즉 널리 퍼져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부터, 학자 나오면 체크해야죠. 근대의 홉스, 휴me, 스피노자 등도 넓게 보면 누구에 들어간대, 얘들아? 중요한 거야. 주관주의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면 우리는 무조건 주관주의자구나 라고 해석해야죠. 보기로 활용될 거니까요.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취향은 논의될 수 없다 라는 라틴어의 격언에서도 활용할 수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취향은 논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냐면 주관적입니다. 즉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영역은 논의될 수 없다 같은 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나눌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현대에 들어 가치에 대해서 주관주의를 가장 정교하게 주장한 사람 누구래? 페리. 이어서 볼게요. 페리는 가치 일반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치를 어느 관점에서 정의했대? 얘가 중요합니다. 관심의 관점에서 정의. 이 미국의 철학자 페리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이 좀 많이 나오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봅시다. 관심의 관점에서 정의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부여된다라고 하고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관심이 주어지면 가치를 획득한다 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결국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가치를 획득할 수 있고 이미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 됐어요?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더 간단히 정리를 도와드리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관심에 따라서 부과되는 영역이다가 되겠죠. 그는 선으로부터 욕구가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이 중요하죠. 욕구로부터 선이 생겨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애들아 욕구라고 하는 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텐데 선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가치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가치라고 하는 게 욕구로부터 생겨난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여기도 같은 욕구가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욕구라고 하는 건 앞에서 나왔던 사람이 주는 관심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가치가 욕구라고 하는 관심 또는 인간의 감정을 통해 비롯된다라고 하니까 얘가 주관적인 요소가 될 거고 결국 가치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주의자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대상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기 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한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대상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 거기 말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 대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대상 자체에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인간이 앞에 나왔던 단어 욕구를 주어야 대상의 가치가 생긴다라고 보는 게 가치주의자들의 관점이라고요. 주관주의자들의 관점이라고. 주관주의자들에게 있어 X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X는 누구누구에게 가치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대요. 즉 누구누구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X라고 하는 대상에게 무엇을 준 결과이다, 관심을 준 결과이다 또는 욕구를 표현한 결과이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라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주관주의자들은 가치를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관심을 실현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사물의 특성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결국 결론 내리면 가치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주관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가 없고요. 객관적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요. 이러한 주관주의의 입장은 현실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겪는 경험을 통해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형광펜 색깔을 뭐로 할까요? 하늘색으로 할게요. 가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될까 얘들아? 객관주의자가 되겠죠. 입장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사학 체계, 중세의 신학적 사고, 블렌타노, 하르트만 등에서 나타난다. 객관주의자들은 가치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얘는요 뭐가 되는 거야? 특이하게 공통점이 되겠죠. 공통점 나오면 잘 봐야 된다. 무조건 다른 건 아니니까. 가치의 평가라고 하는 측면이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오케이 인정할게. 그럼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아까 위에 봤던 마지막 문장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줄게. 너희랑 나랑 의견이 일단 똑같네가 될 거야. 하지만 갈게요. 하면서도 가치에 대한 인간의 평가와 그 가치에 대한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와 가치에 대한 인간의 평가. 그러면 가치에 대한 인간의 평가라고 하는 게 앞에서 봤던 공통점입니다. 가치에 대한 평가? 오케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라고 공통적으로 인정을 했죠. 근데 이 뒷부분이 특이한 거야.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구별돼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얘는요. 객관주의자들의 입장이야. 결국 얘는 차이점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왜 차이점이 되냐면 위에 잠깐 보자. 여기 기억나세요? 대상 그 자체는 가치가 없다라고 나오잖아. 얘랑 지금 아래 보고 있는 이 부분 있죠. 가치 그 자체의 평가는 구별되어야 된다. 여기가 대립되는 말이기 때문에 객관주의자 또는 객관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객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별도야. 너네가 틀렸어를 주장한다고요. 즉, 잘 봐. 즉, 평가라는 인간의 심리적인 경험과 됐어요? 이거는 뭐냐? 아 잠깐만 다시 할게. 갈게요. 즉, 평가라는 인간의 심리적인 경험, 얘는 앞서 나왔던 주관주의자들의 입장이 되겠죠. 심리적인 경험과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상황의 가치를 별개의 것으로 본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위에 나와 있는 거죠.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 그 자체에 대한 평가. 인간의 지각이 대상을 파악하는 작용일 뿐 대상을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래 가로 적은 유추 다른 대상을 바탕으로 공통점을 뽑아낸 다음에 비교하면서 설명해 나가는 방식이 유추죠. 인간의 주관적인 평가도 가치를 파악하는 과정일 뿐 그 가치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한답니다. 결국 인간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는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과정은 맞아. 하지만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유명한 객관주의자 중 한 사람이 셀러. 오케이 얘들아 예상 문제는 뻔하죠. 잘 보세요. 아까도 페리 얘는 주관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쭉 내려가시면 여기 셀러 됐어요. 그럼 페리와 셀러를 비교하겠네요. 됐죠. 페리와 셀러 비교.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 윤리학이라는 책에서의 가치를 담고 있는 대상은 물론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치라고 하는 건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걸 주장했대요. 또는 결국 이거죠.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뭐 대상이나 우리, 즉 사람의 반응이 달라져도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겠죠. 독립적이기 때문에 즉 가치는 독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겠죠. 우리 문법에서 감탄사라고 하는 걸 독립언이라고 설명하잖아. 그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빨간 풍선에 빨간색이,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가치가 될 거예요. 객관적 가치인 빨간색이 풍선 표면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성인 빨간색 자체인 것처럼, 맞죠? 그러니까 빨간색이라고 하는 게 풍선의 표면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키보드, 빨간 색깔 차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풍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볼게요. 가치도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림, 동상, 음악과 같은 가치를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는지 보자. 담지자와는 상관없이, 담지자라고 하는 건 어떠한 특성이나 내용을 지니고 있는 사물이나 대상을 말하죠. 이러한 담지자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이다. 결론 내린 거죠. 앞에 나온 내용을. 이를 바탕으로, 이어서 갈게요. 이를 바탕으로 셀러는 가치 자체가, 즉 가치 그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공통적으로 인정했던 부분 있죠?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평가만이 상대적인 것이다. 여긴 인정할게. 그런데 가치 그 자체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그는, 즉 셀러는 가치가 이성에 의해 파악되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주관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관주의에 빠진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한대요. 완벽히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됐어요?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가치를 통찰하고 서열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가치가 객관적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셀러라고 하는 사람은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한 셜러의 입장이 되겠죠. 객관적 가치이고 대상이나 반응이 달라져도 변화하지 않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가치를 통찰, 예리한 관찰력으로 꿰뚫어 보면 서열화할 수 있다. 그럼 결국 객관적 가치를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셀러의 견해가 여기서 중요하겠죠. 가치 그 자체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인간이 그 자체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어서 할게. 가치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객관주의자들이죠. 미나 선과 같은 가치가, 여기서 말하는 미나 선과 같은 가치라고 하는 건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치들이 될 거야. 이쁘고 착한 거 아래 나오죠. 보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들은
가치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생리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 과거의 개인적 경험이나 삶의 조건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로 닫아보시면 결국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객관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말. 결국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면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끝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여기도 가치 판단과 가치에 대해서 주관주의자들의 입장과 객관주의자들의 입장, 그리고 페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페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 나온 거야, 얘들아? 주관주의에서. 반면에 객관주의에서는 셀러라고 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에 대해서 페리와 셀러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께서 중심적으로 보시면 이 글은 완벽히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이었습니다.